3000년 전 바바토스라는 이름의 강력한 마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바바토스는 자신의 삶이 매우 지루하다고 느꼈다. 이제 세상에 그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바바토스의 친구들도 하나둘 그의 곁을 떠나갔고, 그래서 바바토스는 무모에서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전생하기로 결심했다.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마왕 바바토스는 여전히 이 나라 백성들에게 숭배받고 있었다. 바바토스는 평민 부부의 아들로 환생하여 아드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수천 년 전과 비교해 이 시대의 마법 지식은 매우 뒤떨어졌지만 아드는 전생의 기억과 전투 기술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전생에서는 마왕이었기에 아무도 감히 아드와 친구가 되려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아드는 자신과 동등한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 하지만 마을 아이들은 창가에 서 있는 아드를 보자마자 도망가 버렸다. 아드는 전생했음에도 마왕의 위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했다. 그 후 아드는 마을 중심가로 가서 여자아이들에게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지만 갑자기 배가 아파 인상을 썼고 그 모습에 여자아이들은 겁을 먹고 모두 도망가 버렸다. 심지어 아드가 세상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아이들은 더 빨리 도망쳤다. 화가 난 아드는 숲으로 들어가 사방의 마법을 난사했다.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던 마왕인 자신이 친구 사귀는데 어려움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오후 집 앞에 앉아있던 아드는 부모님의 친구인 올린이라는 남작을 우연히 만났다. 아드는 올린에게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법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친구 신청은 부드럽고 정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아드는 곧바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아드가 너무 느끼하게 행동하자 아이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모두 도망가 버렸다. 그 후 아드는 다시 숲으로 들어가 동물들에게 화풀이를 했다. 숲속을 날아다니던 아드는 한 엘프 소녀가 흰 늑대와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올린 남작은 아드의 부모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다. 엘프 소녀는 번개 마법을 사용해 늑대를 숯덩이처럼 태워버렸다. 아까부터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을 발견한 소녀는 무척 당황했다. 곧바로 아드는 뻔뻔하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했지만 소녀는 아드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서둘러 도망가 버렸다. 알고 보니 아드가 방금 만난 소녀는 올린의 딸인 이리나였다. 아드가 막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집 앞에서 아버지와 함께 서 있는 이리나와 우연히 다시 마주쳤다. 그날 이후 아드는 이리나가 올린의 딸이라는 것을 알고 매일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이리나는 친구 사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아드에게서 도망치려 했다. 심지어 아드가 이리나의 생일을 축하하러 갔을 때 그녀는 마법으로 그를 태워버리기까지 했다. 그날 밤 아드는 이리나와 친구가 되기 위한 전략을 세우러 집에 돌아왔지만 그의 마을이 갑자기 고블린 무리의 공격을 받았다. 마을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본 아드의 아버지는 검을 들고 고블린들과 싸우러 나섰다. 올린이 황급히 달려와 이리나가 아직 산에서 놀다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알렸다. 그 직후 아드는 두 아버지의 놀라움을 뒤로한 채 이리나를 찾기 위해 산으로 곧장 날아갔다. 한편 이리나는 수많은 고블린 무리를 상대로 혼자 맞서 싸우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이리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녀를 멀리했다. 이리나는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고블린들에게 스스로 항복했다. 하지만 고블린들이 이리나를 공격하려 하자 갑자기 방어막이 나타나 그녀를 보호했다. 이리나는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아드라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 후 아드는 광범위 번개 마법을 사용해 고블린들을 모두 섬멸했다. 그들의 지휘관이 도망치려 하자 아드가 쳐다보기만 했는데도 그는 산산조각 나 폭발했다. 고블린들을 물리치자마자 아드는 이리나에게 다가가 친구가 되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리나는 이전에 친구에게 배신당한 적이 있어 아무와도 친구가 되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아드는 절대로 이리나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드의 설득력 있는 말에 이리나는 기쁘게 그의 친구가 되기로 동의했다. 몇 년 후 성인이 된 아드와 이리나는 마법학원에 입학했다. 교장 선생님은 그들 두 사람이 어렸을 때 고블린 무리를 물리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천재가 자신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며칠 후 이리나는 매우 높은 점수로 학원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다. 반면 아드는 자신이 왜 0점을 받고도 평소처럼 합격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교장에게 묻자 그는 아드의 시험 답안이 이 시대의 마법 지식을 훨씬 뛰어넘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상 이상으로 뛰어난 그의 답안에 어쩔 수 없이 0점을 줬다고 설명했다.
교장은 또한 모든 학생들에게 아드의 부모님이 영웅 마법사 부부라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다. 그들은 10년 전 사악한 사신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구했었다. 부모님의 정체를 알게 된 아드는 그동안 그들을 평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러웠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여학생들은 아드에게 다가와 아는 척했고 남학생들은 이리나 주위로 몰려들었다. 바로 그때 한 귀족이 여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본 이리나는 그에게 멈추라고 말했다. 이 귀족의 이름은 엘라도, 서큐버스 소녀의 이름은 진이었다. 이리나는 엘라도가 많은 사람에게 칭송받는 젊은 천재 마법사라는 것을 알아챘고 그래서 그가 그렇게 거만하게 구는 것이었다. 아드는 담임 선생님이 과거 자신의 사천왕 중 한 명이었던 올리비아라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올리비아는 아드가 제대로 작별 인사도 없이 전생한 것에 대해 분명 화가 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드와 엘라도가 다투는 것을 본 올리비아는 그들에게 승부를 가리기 위해 결투를 하라고 말했고 모두는 그들의 결투를 보기 위해 운동장으로 몰려갔다. 결투가 시작되자마자 엘라도는 아드를 향해 온갖 종류의 마법을 미친 듯이 쏘아댔지만 아드는 방어막을 만들어 그의 공격을 아주 쉽게 무력화시켰다. 엘라도가 말뿐인 것을 본 아드는 그에게 세상 물정을 알려주기 위해 엄청나게 강력한 화염 마법을 사용했다. 그 불길에 휩싸인 엘라도는 목숨을 구걸하며 황급히 아드에게 사과해야 했다. 아드는 마법을 거두고 엘라도에게 다가가 앞으로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가볍게 충고했다. 직후 지니는 자신을 도와준 아드와 이리나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올리비아는 공격하는 동안 아드가 엘라도를 위해 방패막을 쳐주었기에 그가 불길에 타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두 가지 마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기술은 오래전에 실전되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아드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올리비아는 반 전체에 조를 짜서 실전 수업을 시작하라고 말했고 모두가 아드와 이리나의 조에 들어가고 싶어 했다. 하지만 지니가 혼자 외롭게 서 있는 것을 본 이리나는 그녀에게 자신들의 조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다. 반 전체의 첫 번째 임무는 던전에서 검은 늑대를 토벌하는 것이었다. 검은 늑대 무리를 발견하자마자 아드와 이리나는 순식간에 그들을 모두 태워버렸다. 반면 지니는 너무 약하고 느려서 그저 앉아서 울기만 할 뿐이었다. 소심한 성격 때문에 지니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엘라도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아드는 지니가 조원들과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 마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니는 아드의 지시에 따라 성공적으로 마법을 사용해 늑대 한 마리를 해치웠다. 하지만 지니와 이리나가 기뻐하며 아드를 껴안는 순간 그들은 함정에 빠져버렸다. 그 함정은 아드 일행을 미노타우로스라 불리는 소머리 보스가 있는 곳으로 곧장 데려갔다. 하지만 두 소녀가 겁에 질려있는 동안 아드는 손가락 하나로 그것의 공격을 막아냈다. 아드는 마법진을 만들어 보스를 향해 마구 쏘아대서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 보스에게 상처를 입힌 후 아드는 지니에게 마무리를 하라고 말했다. 그는 지니가 내면의 소심함을 떨쳐내길 바랐기 때문이다. 지니는 계속해서 소심한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았기에 아드에게 전수받은 마법진을 사용해 그 보스를 해치웠다. 모두는 아드 일행이 미노타우로스를 쓰러뜨렸다는 사실에 극도로 놀랐지만 아드는 올리비아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해야 했다. 엘라도 무리가 지니를 괴롭히려 하자 그녀는 그들의 뺨을 세게 때렸다. 동시에 이리나도 다가와 그를 위협했다. 아드와 이리나의 격려 덕분에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예전처럼 약하지 않았다. 그날 수업이 끝나자마자 지니가 갑자기 아드를 찾아와 데이트 신청을 했다. 잠시 생각한 후 아드는 지니와 데이트하기로 동의했고 그녀는 매우 기뻐했다. 이리나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들 두 사람과 함께 데이트를 가겠다고 하자 지니는 기꺼이 동의했다. 그녀는 아들을 독차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지니는 아들을 위해 하렘을 만들고 싶어 했고 이리나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다음 날 아침 아드는 두 소녀와 함께 시내 중심가로 삼각 데이트를 갖고 지니는 일행을 시립극장으로 연극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아드는 자신의 전생인 마왕 바바토스에 대한 연극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니와 이리나는 무서운 척하며 아드에게 바싹부터 그를 유혹했다. 이 연극에는 바바토스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리디아라는 여성 캐릭터도 등장했다. 하지만 아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리디아는 매우 강인한 사람이었고 그들은 단지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이다. 역사 왜곡으로 골치 아픈 연극에서 막 벗어난 아드는 또다시 지니와 이리나의 다툼에 휘말렸다. 지니는 아드와 이리나를
자신이 아는 아주 맛있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들은 우연히 여왕을 납치하려는 비밀 계획을 세우는 무리를 보게 되었다. 여왕이 위험에 처할 것을 우려한 아드와 두 소녀는 그들을 따라 지하 하수도로 내려갔다. 하지만 몇몇이 뒤에 매복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발각되고 말았다. 아드와 두 소녀는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어차피 여왕 납치 음모를 막기 위해 이 무리를 처치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벽에 미리 그려둔 마법진을 사용해 아드의 온몸을 불태우려 했지만 그들의 불길이 너무 약해서 아드는 작은 화상 하나 입지 않았다. 직후 아드는 광범위 번개 마법을 사용해 이 사교도들을 모두 쓸어버렸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흉측한 마족의 본 모습을 드러냈지만 아드가 강한 적수임을 알고 천장을 뚫고 도망쳤다. 아드는 이리나와 지니가 경악하는 가운데 비행 마법을 사용해 마족을 뒤쫓았다. 하수도에서 나온 후 마족은 인간 소녀를 인질로 잡았다. 마족이 나타나자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쳤다. 하지만 아드는 그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이 이 마족 녀석을 순식간에 태워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인질은 사실 아드가 마법으로 만들어낸 환영일 뿐이었다. 강적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은 마족은 황급히 도망쳤지만 아드는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광선을 쏘아 그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아드가 그 마족을 처치하자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환호했다. 마족을 막은 공로로 아드 일행은 여왕을 아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드는 마왕 시절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모두는 이리나와 여왕이 서로 친한 친구 사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여왕은 마족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킨 공로로 아드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여왕이 그 상이 자신의 남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자 이리나와 지니는 반대했다. 여왕은 결국 아드와 이리나를 5급 마법사로, 지니는 3급 마법사로 임명해야 했다. 아드가 여왕에게 상을 받은 날부터 학원의 여학생들이 계속해서 아드에게 고백하러 찾아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리나가 나타나 화를 내며 이 연적들을 모두 쫓아냈다. 이리나는 또한 아드가 다른 여자들과 계속해서 바람을 피운다며 삐졌다. 한편 교장 선생님은 레베카라는 여교사와 아드를 교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사실 현재 아드의 수준으로는 학교에서 그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드처럼 젊은 사람을 교사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아드가 이리나와 화해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때 지니가 갑자기 그의 방으로 찾아왔다. 지니는 최근 많은 여학생들이 아드에게 접근해 고백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더 많은 연적이 나타나기 전에 서큐버스족의 미인계를 사용해 아드를 유혹했다. 이리나가 아드와 화해하기 위해 그의 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이리나는 화가 나서 아드의 얼굴에 온갖 물건을 집어던졌다. 하지만 지니는 이리나 또한 자신처럼 아들을 유혹하러 왔다는 것을 알아챘다. 두 소녀는 누가 아들을 차지할지 결정하기 위해 한판 붙고 싶어 했다. 하지만 아드는 화를 내며 이리나와 지니를 꾸짖고 둘에게 악수하고 화해하라고 말했다. 제시카가 갑자기 문을 박차고 들어와 이리나와 지니에게 학원에서 곧 개최될 대련 행사에 참여하라고 제안했다. 제시카는 모두에게 아들을 교사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말했고 아드의 지도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이리나와 지니가 다가오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길 원했다. 어쨌든 그들 두 사람도 아드에게 마법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리나와 지니는 서로 한판 붙고 싶어 했기 때문에 즉시 대회 참가를 수락했다. 며칠 후 학원의 마법 대회가 공식적으로 개최되었다. 아드의 부모님과 올리는 모두 나라 최고의 마법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초대되었다. 하지만 아드의 부모님은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느라 바빴고 아드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다른 참가자들의 여러 경기가 끝난 후 마침내 이리나의 차례가 되었다. 하지만 아드는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리나가 이 경기에서 지기를 기도했다. 하지만 아드가 손을 모으는 것을 본 이리나는 아드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착각했다. 이리나는 아드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상대를 이기려고 노력했다. 이리나의 경기가 끝나자 이번에는 지니가 경기장에 올라섰다. 그 후 두 소녀는 차례로 상대들을 모두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 해설자는 이리나와 지니가 나라에 보기 드문 두 천재라며 극찬했다. 하지만 올리는 그들이 지금처럼 강해진 것은
아드의 지도 덕분이라고 믿었다. 결승전이 시작되자마자 두 소녀는 서로 마주보기 위해 경기장에 올라섰다. 하지만 마족들이 관중들 사이에 섞여 들어와 경기가 중단되었다. 마족이 나타나자 모든 관중은 겁에 질려 경기장에서 도망쳤다. 마족들은 경기장만 공격한 것이 아니었기에 제시카는 모두에게 흩어져서 도시의 사람들을 보호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리나와 지니는 경기장에 나타난 마족들을 처치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마족들은 갑자기 거대한 골렘을 소환하여 그들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 직후 올린이 재빨리 다가와 바람 마법으로 골렘을 박살냈다. 하지만 제시카가 갑자기 올린의 등 뒤에서 나타나 그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했다. 제시카는 자신의 진짜 정체가 광룡왕 엘자드라는 것을 깜짝 공개했다. 엘자드가 이리나를 데려가려는 것을 알게 된 지니는 이리나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녀를 막으려 했다. 엘자드가 아주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지니는 즉시 땅바닥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리나가 엘자드를 막으려 하자 그녀의 팔꿈치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엘자드는 거대한 용의 날개를 펼쳐 지니가 무력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이리나를 데리고 그곳을 떠났다. 치료를 위해 의무실로 옮겨진 후 올리는 그들에게 이리나가 엘자드에게 납치되었다고 알렸다. 엘자드는 수천 년 전 세계를 파괴했던 광룡이었다. 하지만 적이 누구든 간에 아드는 반드시 이리나를 되찾아오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올리는 아드가 이리나를 구출하러 갈 무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왕실 무기고로 데려갔다. 하지만 올리는 아드가 자신들 부녀의 비밀을 알게 되면 이리나와 절교할까봐 두려워했다. 바로 그 비밀 때문에 이리나는 어릴 때부터 모든 친구들에게 외면당했기 때문이다. 이리나는 엘자드의 소굴 안에서 묶여 있었다. 엘자드는 이리나를 원하는 이유가 과거 마왕 바바토스가 봉인했던 사신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엘자드는 원래 외로운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으로 가득 차니 눈꼴 싸나운 세계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이리나는 아드가 반드시 자신을 구하러 와서 엘자드의 사악한 음모를 막아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엘자드는 신경 쓰지 않고 부하들에게 봉인 해제 의식을 진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아드는 몇 가지 무기를 챙기고 이리나를 구출하러 갈 준비를 마쳤다. 지니가 아들을 따라가겠다고 말하려 하자 그는 이번 여정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거절했다. 하지만 아드는 지니에게 집에 남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자신이 이리나를 데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라고 당부했다. 직후 아드는 제트부츠를 가동시켜 엄청난 속도로 날아갔다. 엘자드는 의식을 시작하기 위해 입이 큰 괴물에게 이리나를 먹으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그 괴물은 마족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순식간에 처치되었다. 이리나는 괴물을 처치한 사람이 아드라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아드는 9가지 마법을 동시에 시전하여 엘자드의 부하들을 쓸어버리고 이리나를 구출하러 갔다. 직후 엘자드는 이리나의 비밀을 아드에게 밝히기로 결심했다. 알고 보니 이리나야말로 진정한 왕족이었다. 동시에 그녀의 몸에는 사신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마왕 바바토스가 사신들을 물리친 후 그들은 이 왕국 전체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왕족이 사신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올린의 가문은 가짜 여왕을 내세워 나라를 다스려야 했다. 하지만 아드는 그런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감히 이리나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박살 낼 것이라고 했다. 아드의 반응에 불쾌함을 느낀 엘자드는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드는 아무렇지도 않았고 재빨리 엘자드에게 창을 던져 그녀를 날려버렸다. 그 후 엘자드는 화가 나서 거대한 용의 본모습을 드러내 아드와 싸웠다. 하지만 그녀의 공격은 그의 마법 방어막을 뚫을 수 없었다. 아드는 전생의 친구였던 리디아와 닮은 황금 조각상을 소환했다. 직후 황금 리디아 조각상은 아드가 사용할 수 있는 보검으로 변했다. 아드는 검에서 에너지 광선을 쏘았지만 엘자드는 그것들을 쉽게 피했다. 하지만 아드는 검과 합체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몸을 변화시켰다. 엘자드와 아드는 상대를 끝장내기 위해 동시에 최강의 필살기를 시전했다. 그들 두 사람의 공격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지만 아드의 공격이 더 강해서 그가 엘자드를 날려버렸다. 엘자드와의 전투가 끝난 후 이리나와 아드는 도시로 돌아와야 했다. 실피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가 어느 던전에서 훈련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피는 3년 동안 던전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몸에서 심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돌아왔을 때 실피는 도시의 변화를 보고 매우 놀랐다. 신비한 가면을 쓴 남자가 갑자기 그녀에게 접근했다. 가면 쓴 남자는 실피에게 사실 그녀가 3000년 동안 던전에 있었다고 알려주었다.
그 던전 안의 시간은 바깥보다 훨씬 느리게 흘렀기 때문이다. 그는 실피가 마왕 바바토스의 부하였다는 것을 알아챘다. 실피는 바바토스와 리디아가 사신과의 전투 후 모두 죽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놀랐다. 하지만 가면 쓴 남자는 실피에게 바바토스의 영혼이 아드라는 이름의 학생으로 전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곧 그들의 마법 학원에서 학교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고 교장 선생님은 아드의 반에게 그 축제에서 멋진 연극을 공연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최근 그들의 학교는 군이라는 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갑자기 받았다. 그래서 그는 아드에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학교 축제 동안 순찰을 돌아달라고 부탁했다. 이리나와 지니도 그가 군이라는 녀석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잠시 후 실피가 갑자기 교실로 뛰어들어 아들을 찾았고 그는 극도로 당황했다. 하지만 올리비아는 실피가 더 이상 난동을 부리지 못하도록 그녀의 머리를 한 대 쳤다. 그 후 실피는 아드가 바바토스가 전생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아드는 실피의 질문을 애써 피하며 자신이 바바토스가 아니라고 말했다. 올리비아도 이 일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예전부터 그녀는 항상 아드의 출신을 의심해왔기 때문이다. 이리나가 아들을 구해주기 위해 막 일어섰을 때 실피는 그녀가 리디아와 매우 닮았다고 느꼈다. 실피는 갑자기 이리나와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지만 그녀는 즉시 단호하게 거절했다. 직후 실피는 아드에게 자신이 바바토스임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 결투를 신청했다. 그래서 올리비아도 그 기회를 이용해 아드가 바바토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실피와 싸우도록 강요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아드는 어쩔 수 없이 운동장으로 나가 실피와 싸워야 했다. 실피와 아드는 반 전체가 경악하는 가운데 천지를 뒤흔드는 검술 대결을 펼쳤다. 아드는 자신이 바바토스라는 의심을 없애기 위해 실피에게 일부러 져줄 계획이었다. 하지만 아드가 가볍게 한번 배웠을 뿐인데 실피가 땅바닥에 쓰러져 버렸고 그래서 그가 승리했다. 하지만 그 후 실피는 화가 나서 매우 강력한 장검을 소환했다. 실피는 아들을 향해 파괴적인 일격을 날렸지만 그는 그것을 막아냈다. 그 후 올리비아는 실피에게 즉시 전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실피가 참격을 발동한 후 그녀의 거미 독소를 퍼뜨려 다른 학생들이 중독되었기 때문이다. 이리나는 달려가 실피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과하라고 다그쳤다. 실피가 예로부터 가장 존경했던 사람은 리디아였기 때문에 이리나가 리디아와 매우 닮았다는 이유로 실피는 즉시 사과했다. 검술 대결이 끝난 후 모두는 다가오는 학교 축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교실로 돌아왔다. 그들은 마왕 바바토스의 삶에 대한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반 전체는 축제에서 어떤 종류의 부스를 열지에 대해 계속 논의했다. 지니는 모두에게 메이드 카페를 열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소녀들이 메이드복을 입는 것이 매우 부끄러워서 지니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지니가 메이드 카페를 열면 아들을 서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자 소녀들은 모두 그와 가까워지고 싶었기 때문에 기쁘게 동의했다. 실피는 어린애처럼 보였기 때문에 굳이 메이드로 변장할 필요가 없었다.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 아드와 이리나는 협박 편지를 보낸 자의 공격에 대비해 학원을 순찰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순찰은커녕 데이트만 하고 있었다. 순찰 중에 실피는 한 노인의 가게를 마족으로 의심하여 공격했다. 하지만 올리비아가 와서 이 아저씨는 축제에 팔러 초대된 평범한 상인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피가 계속 멍청한 짓을 하자 올리비아는 그녀에게 더 이상 학원을 순찰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리나는 갑자기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나무가 항상 매우 이상한 느낌을 준다고 느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나무줄기 안에 무언가가 봉인되어 있었다고 한다. 올리비아는 갑자기 학교가 축제에서 검술대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알렸다. 그래서 올리비아는 아드에게 그 검술대회에 참가하여 자신과 한판 붙으라고 강요했다. 메이드 카페를 보러 교실로 돌아오자마자 아드는 실피가 자신을 성추행한 청년을 검을 들고 쫓는 것을 보았다. 아드는 마법을 사용해 그녀가 부순 곳들을 수리했다. 직후 지니와 다른 소녀들은 아들을 안으로 초대해 커피를 마시라고 했다. 하지만 이 소녀들이 아들을 유혹하려고 다투고 있을 때 이리나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 모두를 꾸짖었다. 다른 소녀들에게 지고 싶지 않았던 이리나는 그 후 메이드복을 입었다. 소녀들이 누가 아들을 서빙할 것인지를 두고 다투고 있을 때 학교 스피커에서 갑자기 검술대회가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모두가 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이리나와 지니도
지난번 미완으로 끝난 그들의 싸움을 마무리 짓고 싶어 했다. 직후 모든 학생들은 대회를 보거나 참가하기 위해 경기장으로 모였다. 하지만 올리비아도 참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 대회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었다. 어쨌든 그녀는 과거 마왕의 부하였기 때문이다. 아드와 소녀들은 차례로 상대들을 꺾고 예선을 통과했다. 검술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지니는 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관중석에서 아드가 응원하는 것을 보자 지니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 노력했다. 한반 친구가 다가와 이리나와 실피에게 경기 중간 휴식 시간에 카페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지니는 이제 자신만이 아드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기뻐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드에게 자신이 곧 참가할 미인 대회에 같이 가자고 제안했다. 무대 아래에 서 있던 아드는 우연히 엘라도와 다시 마주쳤다. 아드에게 한 번 얻어맞은 후 엘라도는 기숙사 방에 틀어박혀 지냈기 때문에 눈에 띄게 살이 쪘다. 지니도 미인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무대에 올랐다. 엘라도는 과거 지니에게 저질렀던 나쁜 일들에 대해 매우 후회했고 그래서 적절한 기회를 찾아 그녀에게 직접 사과하기로 결심했다. 지니는 그 후 이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다. 지니는 아드 덕분에 지금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니가 미인 대회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메이드 카페로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리나는 아드와 몰래 빠져나가 데이트했다며 지니를 질책했다. 검술 대회가 재개되자마자 아드는 즉시 올리비아 선생님과 맞붙게 되었다. 올리비아는 원래 마왕 바바토스와 의남매였기 때문에 아드의 검술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올리비아에게 궁지에 몰리자 아드는 마법을 사용해 그녀를 날려버렸다. 하지만 검술 대회에서 마법을 사용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었기 때문에 아드는 실격 처리되었다. 아드와 올리비아의 경기가 끝난 후 이번에는 이리나와 지니가 승부를 가리기 위해 경기장에 올라섰지만 지니의 전투 능력은 가면 쓴 남자는 아드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학원에 협박 편지를 보낸 범인이기도 했다. 직후 모두는 마왕 바바토스에 대한 연극을 공연하기 위해 무대로 갔다. 이리나는 여용사 리리아 역을 맡게 되었고 아드는 자신의 전생을 연기하게 되었다. 모두는 바바토스 군과 사신, 군의 한 장군 사이의 전투를 재현할 것이었고 그래서 연극은 그에게 그 치열했던 전투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아드는 그 전투에서 자신의 군대가 사신들의 성을 공격하고 있었고 당시 실피는 용사 리리아의 제자이자 양여동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하지만 실피는 항상 자신이 언니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쓸모없는 바보라고 느꼈고 그래서 바바토스는 그녀가 리리아의 용사 칭호를 계승할 사람이기 때문에 종종 실피를 격려했다. 당시 바바토스와 리리아의 군대는 비루스라는 이름의 사신 군대장과 맞서 싸워야 했다. 하지만 비루스가 군대를 이끌고 전장으로 나오자마자 그의 발이 지뢰를 밟았고 바바토스는 그 기회를 이용해 그를 아주 쉽게 쓰러뜨렸다. 알고 보니 땅속에 그 지뢰들을 설치한 사람은 바로 실피였다. 하지만 실피는 함정을 마구잡이로 설치해서 바바토스의 군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래서 바바토스는 생각 없이 일한 죄로 실피를 꾸짖었다. 전투가 끝난 후 바바토스는 실피를 올 때까지 꾸짖었지만 리리아는 그녀 덕분에 그들이 그렇게 쉽게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마침내 마왕 바바토스와 비루스 사이의 전투를 재현한 연극도 끝이 났다. 실피는 갑자기 리리아와 매우 닮은 사람을 보고 황급히 뒤쫓아갔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가면 쓴 남자만 보일 뿐이었다. 직후 아드와 지니는 극장 문 밖으로 나와 실피를 기다렸다. 하지만 실피는 갑자기 매우 어두운 표정으로 나타나 아드에게 오늘 오후에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나무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잡았다. 그날 오후 실피는 리리아의 성검을 품에 안고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리나와 지니는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고 아드는 실피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실피는 갑자기 거대한 나무 안에 있는 것에 봉인을 풀었고 그곳에 봉인된 것은 바로 리리아가 사용했던 성검의 힘이었다. 실피는 리리아의 성검과 자신의 독검을 사용해 아드를 공격했고 아드는 왜 실피가 자신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재빨리 도망쳐야 했다. 알고 보니 가면 쓴 남자가 실피를 만나 리리아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바로 바바토스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래서 실피는 언니의 복수를 위해 아들을 찾아갔다. 그가 바바토스의 전생이었기 때문이다. 실피에게서 한동안 도망친 후 아드는 그녀에게 베어땅에 쓰러졌고 이리나와 지니도 실피를 막기 위해 달려왔다. 하지만 지니는 그녀에게 아주 쉽게 쓰러졌다.
실피가 이리나를 끝장내려는 순간 아드는 전투태세로 전환하여 그녀와 계속 싸웠다. 그리고 실피는 불나방처럼 미친 듯이 아드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지만 그때 실피는 문득 듣게 됩니다. 흰 곱슬머리 소녀는 이 우주에는 무수히 많은 평행 세계가 공존하고 있지만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그 세계 중 하나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드 일행에게 그 정체불명의 인물을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 직후 흰머리 소녀는 아드와 두 소녀를 외딴 황무지에 떨어뜨렸습니다. 이곳의 풍경을 본 아드는 자신들이 과거로 보내졌다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마왕 바르바토스, 즉 자신의 전생이 통치하던 시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드는 미래로 돌아가려면 흰머리 소년이 언급했던 정체불명의 인물을 쓰러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이 두 소녀는 아들을 두고 다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후 일행은 거대한 정갈이 한 여성 닌자를 쫓는 것을 갑자기 목격하지만 아드는 마법을 사용해 순식간에 정갈을 해치우고 그녀를 구해줍니다. 일행은 그 소녀가 바로 올림피아의 부하라는 사실을 알고 놀랍니다. 아드 일행은 올림피아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자신들이 미래에서 왔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처 도시로 안내받자 이리나와 실비아는 그 고풍스러운 모습에 크게 놀랐습니다. 아드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안 올림피아는 그에게 바르바토스 왕의 군대에 합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근 사신들이 마족을 조종하여 곳곳을 파괴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왕은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계속해서 병사를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드는 마왕 바르바토스의 사천왕 베다와 함께 일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베다는 과학자이기에 분명 그들이 미래로 돌아갈 방법을 찾아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아드 일행은 베다의 연구실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엉뚱한 실험 때문에 연구실 전체가 갑자기 폭발해버립니다. 이리나와 실비아는 전설 속의 베다가 이렇게나 엉뚱한 아가씨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엔 맹해 보여도 베다는 바르바토스 위아의 천재 과학자였습니다. 베다는 아드 일행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큰 흥미를 보였습니다. 그 직후 이 시대의 실비아가 갑자기 베다의 연구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실비아와 함께 온 과격한 절친 리디아를 보자마자 아드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드는 이제야 리디아가 과격한 성격에 때로는 동료까지 꿰뚫어버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와 지니가 귀여워 보이자 리디아는 그들에게 다가가 추파를 던졌습니다. 과격한 성격 외에도 리디아는 귀여운 아이들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이 눈에 거슬렸던 아드는 리디아를 지니에게서 밀쳐냈고 이는 그녀를 매우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직후 리디아는 분풀이를 위해 아들을 공터로 불러내 한판 붙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드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자 리디아는 아드의 얼굴에 모래를 뿌리는 비겁한 술을 쓴 뒤 주먹으로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드는 이제야 리디아가 용사이면서도 비겁한 술을 전문적으로 쓰는 여자였다는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후 아드와 리디아는 그날 오후까지 승패를 가리지 못하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드가 매우 강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 리디아는 아드에게 최전선에서 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후 아드와 두 소녀는 최전선에서 꽤 멀리 떨어진 베다의 보급부대를 호위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는 이것이 바로 사신들과의 전투에서 마지막 단계였음을 기억합니다. 이때 최전선에서는 리디아와 실비아가 적의 성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군이 매우 강력했기 때문에 인류군의 사상자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사신 진영의 한 대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아드가 담당하는 보급 수송대를 매복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아드에게 바퀴벌레에 불과했기에 그는 손쉽게 그를 날려버렸습니다. 보급부대가 공격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리디아와 실비아는 허둥지둥 지원하러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아드가 적의 대장군 한 명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아드가 방금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리디아는 그들 일행을 수도로 데려가 바르바토스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리나와 실비아는 바르바토스의 성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드는 어쨌든 자신의 성이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옥자의 방에 막 도착했을 때 누군가가 마법으로 모두를 공격했습니다. 알고 보니 바르바토스의 사천왕 알바르토가 싸움을 거는 것을 좋아해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바르토와 리디아가 싸우려 하기 전에 바르바토스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바르바토스의 눈부시게 잘생긴 외모를 보자마자 지니는 너무 충격을 받아 기절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드조차 자신의 전생을 질투할 정도였습니다. 그 직후 바르바토스는 모두를 옥자의 방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도중 바르바토스는 지니가 자신을 마왕이라고 부르자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바르바토스는 마왕은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드는 이 과거에서 바르바토스의 마왕이라는 별명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다는 이곳의 시간축의 아드, 일행의 시간축과 다를 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이곳의 역사가 바뀌더라도 그들의 미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드는 흰머리 소년이 자신들에게 쓰러뜨리길 원했던 자가 바로 이 시간축의 마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를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들 일행은 분명 미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베다가 알기로는 바르바토스조차 그 마왕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마왕의 정체나 그가 어디서 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을 때 리디아가 갑자기 달려와 아드에게 함께 최전선으로 가자고 불렀지만 이번 적이 충왕 메빌라라는 것을 알고 아드는 경악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드의 과거에서 메빌라는 리디아에게 저주를 걸었고 아드는 그녀가 괴물로 변하기 전에 직접 리디아의 숨을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 직후 실비아는 선봉대를 이끌고 메빌라의 성체를 공격했지만 아드가 바람마법으로 적군을 모두 날려버리자 그녀는 매우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드가 그렇게 한 것은 이 전투에서 리디아가 위험에 빠질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놀랍게도 메빌라의 성 전체가 갑자기 불바다에 휩싸였고 그들이 메빌라를 발견하자마자 그의 목은 이미 잘려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메빌라를 방금 해치운 자는 바로 이 시간축의 정체불명 마왕이었습니다. 메빌라를 처리한 후 그는 아드와 리디아 일행에게 인사를 건네고는 재빨리 그곳을 떠났습니다. 모두가 돌아온 후 바르바토스는 자신의 부하들과 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두와 점심을 먹으러 나갔지만 그는 여전히 엘자드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리디아는 아드에게 시내에서 함께 산책하자고 했지만 그날 오후 리디아는 갑자기 그를 폐허가 된 마족의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리디아는 마족이 사신들과 동맹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직접 이곳을 공격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디아는 자신에게 마족 또한 인간처럼 생명이 있는 존재였기에 늘 죄책감을 느꼈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고통스러운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바르바토스의 모든 사천왕이 군대를 이끌고 엘자드의 영토를 공격했으며 리디아와 실피도 바르바토스의 군대를 지원하기 위해 따라 나섰습니다. 하지만 엘자드의 군세는 거의 무한에 가까워서 아무리 싸워도 전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편 아드는 엘자드를 만나 역사를 바꾸는 것을 멈추라고 설득했지만 엘자드는 여전히 바르바토스의 나라를 파멸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엘자드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아드는 그와 천지가 흔들릴 정도의 싸움을 벌였지만 둘 다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승패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리나와 지니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드는 그들에게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지니는 여전히 아들을 위한 하렘을 만들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고 이는 이리나를 참을 수 없이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직후 리디아의 하녀 라티마가 갑자기 찾아와 두 사람에게 아드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라티마는 아드가 자신이 엘자드의 발을 묶는 동안 그들에게 엘자드의 성을 공격하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라티마의 말에 따르면 엘자드는 자신의 영혼을 수정에 넣었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그 수정을 파괴하지 못하면 엘자드는 거의 불사신과 같다고 했습니다. 엘자드의 영혼이 담긴 수정은 현재 그의 성 안에 놓여 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그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엘자드의 모든 병력은 바르바토스의 군대와 싸우기 위해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라티마는 그의 성에는 경비병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녀들은 갑자기 마족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라티마는 자신이 그들을 막는 동안 이리나에게 성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두 소녀는 마침내 그의 성 안에서 엘자드의 영혼이 담긴 수정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정을 파괴하려던 순간 갑자기 함정이 자동으로 발동하여 그들을 묶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니 엘자드는 라티마와 짜고 두 사람을 함정으로 유인했던 것입니다. 엘자드는 아드에게 묶여있는 이리나와 지니를 보여주며 그들의 목숨을 살리고 싶다면 항복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엘자드는 설령 온 세상을 파괴하더라도 무슨 수를 써서든 리디아를 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리나와 지니는 마법을 사용해 아주 쉽게 속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라티마는 마족 무리를 소환해 그들에게 두 사람을 다시 잡으라고 명령했지만 두 소녀가 놀라워하는 가운데 리디아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 직후 리디아는 검을 휘둘러 마족 무리를 한쪽으로 날려버리고는 라티마를 주먹으로 쳐서 기절시켰습니다. 압도적인 힘으로 리디아는 손쉽게 마족 무리를 섬멸했습니다. 잡몹들을 처리한 후 리디아는 엘자드의 영혼이 담긴 수정을 베어 박살냈습니다. 비록 불사의 능력을 잃었지만 엘자드는 여전히 아드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아드와 엘자드는 동시에 자신들의 전투 형태로 변신했고 두 사람은 천지가 개벽할 정도의 막상막하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엘자드가 아드를 찌르려던 순간 그의 검이 갑자기 검 안에 깃든 리디아의 영혼에 의해 막혔습니다. 아드는 그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검을 휘둘러 엘자드를 베어 쓰러뜨렸습니다. 죽어가면서 엘자드는 자신과 아드 모두 리디아를 매우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드는 냉정하게 그의 숨을 끊었는데 그에게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자드를 물리친 후 아드와 두 소녀의 몸에서 갑자기 빛이 뿜어져 나왔는데 이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시대로 돌아갈 것임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이리나와 지니는 이때서야 리디아에게 자신들이 미래에서 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리디아는 두 소녀가 이 시간축을 떠나기 전에 다가가 작별에 포옹을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바르바토스의 군대는 엘자드의 군대를 완전히 소탕했습니다. 역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간축의 리디아는 계속해서 바르바토스의 곁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드 일행은 자신들이 여전히 마차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중 우주로의 여행이 끝난 후 아드는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왔고 절친 리디아의 영혼은 항상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상 최강의 대마왕 마을 사람 A로 전생하다. 요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채널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